꿈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퀴어 축제 개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를 빚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집시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집회를 보고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퀴어 축제 관련 차량이 들어서자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을 빚습니다. 사상 초유의 충돌을 놓고 홍준표 시장은 해당 도로는 우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 12조에 해당 도로가 주요 도로라는 겁니다. 또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단으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하겠다는데 버스 돌려달라? 그 행정기관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또 행정대집행은 도로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법 74조 특례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시장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경찰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 도로 점거가 일상화된 전 정부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퀴어 축제는 홍 시장 재임 때인 지난해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고 행사를 열었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제한 사유가 낮다고 봤습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는 적법한 집회 시위의 경우라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축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의 갈등 속에 법제처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TBC는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 실태와 지역 대형 병원의 환자 유치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한 해 평균 40만 명이 넘는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쏠림 실태를 김낙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대구의 암환자 재활병원입니다. 고주파 치료실 등 첨단 장비와 호텔 수준의 시설은 물론 맞춤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굳이 서울에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시설과 또 의료진이 있는데 멀리까지 가서 부대 경비 쓰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왕래하시면서. 이처럼 지역 의료시설과 진료 수준이 향상됐지만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진료는 2019년 47만여 명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40만여 명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3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병원 입원은 2019년 5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6천여 명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00여만 원에서 오히려 70여만 원 늘었고 21년에는 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환자 유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률, 즉 지역 친화도 지수를 보면 대구는 위암이나 대장암은 2020년 80% 초반으로 양호하지만 신경관 결함이나 뼈결합 조직암, 난소암 등은 40에서 60%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친화도 지수가 낮다는 것은 수도권 유출 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의 암센터를 지정했지만 지역 친화도 지수에 큰 변화가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도 있어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 이런 교수님들이 진료를 잘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죠. 수술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진료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암 치료는 수술 후 지역에서 치료를 이어갈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고 지역 친화도 지수가 낮은 산모와 신생아 분야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자 건강과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맹목적인 수도권 병원 원정 진료와 입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대구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가한 성림 첨단산업은 전기차 모터 자석 분야 기술을 개발해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등 지난해까지 35개 기업이 243억 원을 지원받아 매출 1,033억 원, 신규 고용 235명, 지식재산권 127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사업 분야를 전기차와 자율차, 수소차, 도심 항공교통 분야로 확대해 다음 달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새 총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3명의 후보로 압축됐는데 현장을 뛰는 세일즈형과 지역과 연계한 대외 활동형 총장이 선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 5대 총장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됩니다. 김흥남 카이스트 교수와 박오욱 전 카이스트 부총장, 이재용 유니스트 부총장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마지막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디지스트는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새 총장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디지스트 전임 교원은 136명으로 광주 지스트나 울산 유니스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2020년까지 200명이 목표였지만 성과는 없고 기존 교원들의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업체 출연 중심의 발전 기금은 70억 원 정도로 5천억 수준의 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과학기술원들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재정과 인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새 총장에게 당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 임용도 꽤 못했고 펀딩을 새로 늘리지도 못했고 타 과기원 대비 현격한 차이가 창피할 정도인데 결국 그 총장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내정에 치중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부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바람이 되게 크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기여도도 중요합니다. 디지스트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지만 지역 경제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은 대구시 경북도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역대 총장들이 각종 비위 논란을 빚었던 만큼 3명의 후보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시민단체와 시내버스 노조가 포항시장과 버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데 이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시내버스 회사 노조와 포항시민 등 2,700여 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항목 가운데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으로 계상해 47억 6천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겁니다. 또 감차 운행을 했는데도 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아 1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포항시장과 포항시내버스 대표이사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법원과 사필규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는데도 포항시장 등이 사과 없이 책임 회피와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 의원 등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요금 산정과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준 제시와 고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를 맨 처음 제정했던 것이 2013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포항시에 이런 정액법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부터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시내버스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감사원에 시장의 부당지시 주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한 데 이어 과다 지급된 보조금 16억여 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공익감사로 드러난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경찰 수사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 기획 인터뷰 순서입니다. 태왕의 노기원 회장을 박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회장,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건설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참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 주력하고 있으신가요? 여교회까지 진출해서 많은 수주 활동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다시 좀 이제 주택 호황기에 들어선 때까지 좀 견뎌내고 호황기가 되면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국 무대로 우리 이제 태양 아너스 브랜드를 전국화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지역의 대표 건설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노하우와 시공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형 그룹을 가진 건설사들에 비해서 뭐 자본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뒷받침해 준다면 뭐 그렇게 난이도 공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지역 공사를 지역업체가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또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업으로서 좀 변을 해주신다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현장에는 하도급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들어오면 지역 하도급이 30%를 넘지를 못해요. 이제 지역 자본이 여기로 빠져나가는 결국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분명히 지역의 개발 사업인데 이걸 또 여기 업체 메이저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지역의 경제 효과가 그만큼 나는 거고 일자리뿐만 아니고 세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그다음에 산업 설비 전방위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종합건설사임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향후 우리 이런 신공항을 비롯한 국책 사업에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많은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신공항 시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데믹과 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공략을 통해 엑스코의 전시 컨벤션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열린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전시 부스 규모가 50% 증가한 가운데 수출 상담 실적이 4배 가까이 늘었고 대구 꽃 박람회에도 역대 최대인 3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메디엑스포 첨단 의료기기 산업전은 ABB와 연계한 헬스케어 분야를 확대하고 8월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에는 중동 최대 소방장비 기업 나프코를 비롯해 역대 최대인 350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를 엽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엿새 동안 열리는 2023 대구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점검을 마쳤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주 행사장과 숙소, 경기장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안전요원 배치와 시설물 관리, 테러 대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스포츠 축제는 육상과 수영,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27개 나라 청소년 2,500여 명이 참가해 대구 스타디움과 두류 수영장 등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경상북도는 문경 영순면 혁신농업타운 들녘에서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콩 파종 행사를 하고 농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80여 농가는 영농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은 110헥타르에 벼 대신 콩과 양파, 감자를 심는 이모작으로 전환해 3.3제곱미터당 3,000원을 배당하고 인건비도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법인이 책임 경영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첫 사례인 만큼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할 방침인데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인 CJ 프레시웨이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새마을회가 구미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재 1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과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대기업 중고차 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35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판매글을 남긴 피해자들과 상담한 뒤 계약금을 송금하고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속여 사고 이력을 감췄다며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저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개인 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택시기사 A씨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시력 저하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며 치료를 위해 1년 휴업을 신청했지만 수성구가 A씨의 진료 소견서에 좌우 시력이 각각 0.3과 0.9, 최대 교정 시력 1.0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 소견서에 기재된 양한 시력만으로 치료를 위해 휴업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